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일부 황희준영입니다. 네, 정부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장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하면서 제2의 코스닥 붐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우려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기업들은 상장 요건 완화로 자금 조달에 숨통을 트일 수가 있었는데요. 반면 상장이라는 양적 성장에만 치우칠 경우 투자자 보호가 미흡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실제 2000년대 초 세계적인 인터넷 붐과 함께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으로 호황을 누리던 코스닥 거품이 꺼지면서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전일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고 혁신 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모험 자본을 공급하는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대표적으로 코스닥 펀드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해 연기금 벤치마크 지수 변경 등을 추진키로 했고요. 그리고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관계기관은 3천억 원 규모의 코스닥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해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에 집중 투자키로 했습니다. 코스닥 상장 문턱도 낮췄는데요. 정부는 혁신 기업이 코스닥 상장을 통해 성장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상장 요건 중에 하나인 계속 사업 이익이 있을 것, 그리고 자본 잠식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폐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부는 비상장 외감 대상 기업 중에 2,800개 기업이 잠재적으로 상장 대상으로 신규 편입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벤처와 혁신 기업들은 코스닥 랠리와 그리고 정부 정책에 힘입어 상장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코스닥 문턱을 낮추면 2000년대 초처럼 부실 기업들이 대거 들어올 수 있다라는 우려감 또한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전일 이렇게 코스닥 정부의 활성화 정책 발표와 함께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서게 되면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2% 넘게 상승을 했었고요. 850선을 찍으며 마감이 됐습니다. 뒷심이 중요한 만큼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도 힘을 내면서 과연 상승세를 지켜낼 수 있을지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먼저 이러한 자세한 우리 증시 마감 동향부터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간밤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까지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앵커가 오늘도 먼저 준비하고 있습니다. 증시온에어 일부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전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동향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이 정부 시장 활성화 정책 발표에 힘입어서 이 11일 만에 850선을 넘어섰고 2400선을 넘어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16년 만에 최고치 기록입니다. 자세한 수급부터 마감 동향 짚어보시죠. 코스피 시장 수급 마감 동향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3,170억 원, 그리고 1,756억 원을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기관이 강하게 5,447억 원을 덜어내면서 코스피 시장 결국 0.47% 하락한 2,487.91포인트의 장을 닫았습니다. 코스피 시장에 이어서 또 코스닥 시장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2%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방안 발표 등의 영향으로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시총상 위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수급부터 마감 동향 짚어보시죠. 코스닥 시장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6억 원, 그리고 2,201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반면에 기관이 1,952억 원 파란불을 켜면서 마감짓는 모습이었지만 코스닥 시장 결국 2.11% 상승한 852.51포인트의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오전장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마감 동향 살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하게 업종별 짚어볼 텐데요. 이 업종별로는 철강금속, 그리고 전기갑수업, 그리고 건설업, 이 서비스업 등이 1% 이상 떨어졌고 전기전자와 유통업, 운수장비 등도 하락하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이 반대로 의료정밀은 1.82% 올랐고 은행과 음식료업, 그리고 보험 등도 상승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의 경우 대장주 삼성전자가 전거래일 대비 3만 원가량 내려주면서 241만 2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총 2위인 SK하이닉스도 300원가량 떨어진 7만 2,600원에 거래가 종료됐습니다. 이어서 현대자동차, 포스코,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삼성물산 등도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삼성전자 우선주와 LG화학, KB금융 등은 오르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매매했을지 외국인과 기관 상위 매매 종목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상위 종목에서 외국인이 포스코를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이어서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삼성화재 순으로 장을 닫았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대한유화를 가장 많이 사들이면서 한국콜마 그리고 삼성중공업 순으로 종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덜어냈습니다. 이 기관 같은 경우에도 동반으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덜어냈고요. 이어서 외국인은 SK하이닉스 그리고 넷마블게임즈 순으로 파란불을 켜면서 장을 종료했습니다. 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이어서 카카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줄을 서면서 종료하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 이어서 코스닥 시장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매수 상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메디톡스를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이어서 에코프로 그리고 휴젤 순으로 장을 닫았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메디톡스 순으로 사들이면서 장을 마감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파라다이스 순으로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장을 종료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게임빌, 에스트래픽, 그리고 SK 머티리얼즈 순으로 팔아치우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거래 국내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유가와 또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문을 닫았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는 11일 나흘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이 시장 전문가들은 글로벌 성장 기조에 따른 예상보다 강한 원유 수요와 또 석유 수출국 기구의 감산 지속, 이란을 비롯한 중동 산유국의 정세 불안 등이 겹치면서 이 유가가 강세를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네, 국제유가 결국 0.36% 상승해주면서 63.80달러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국제유가에 이어서 또 글로벌 증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뉴욕 증시에서 3대 주요 지수가 이 기업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 등이 나오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 지수는 이날 상승 출발해서 강세폭을 확대했고 지난해 4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호조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렸습니다. 자세한 지수 다우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0.81% 오른 25,574.73포인트의 마감,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81% 오른 7,211.78포인트의 마감을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 또한 0.7% 올라주면서 2,767.56포인트의 장을 닫았습니다. 네, 뉴욕 증시에 이어서 유럽 증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럽 주요국 증시는 11일 유로화 강세와 파운드화 약세가 엇갈리면서 이 나라별로 희비가 교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공개된 유럽 중앙은행의 작년 12월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에서 이 당시 회의 때 ECB가 선제 안내어조 변화 가능성에 대해 이 논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ECB가 물가 목표치에 도달하기 전에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라는 해석으로 연결되면서 유로화는 이틀째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포워드 가이던스란 미래 향후 정책, 특히 금융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는 뜻으로 중앙은행들의 시장 우려의 완화를 주된 목적으로 해서 도입되어 있는 통화정책 수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수 영국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영국 지수 0.19% 상승한 7,762.94포인트의 장을 닫았습니다. 네, 바로 프랑스입니다. 까크 지수 0.29% 내린 5,488.55포인트, 그리고 독일 닥스 지수는 0.59% 내린 13,202.90포인트의 장을 닫았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뉴욕 증시는 전체적으로 상승 마감했고요. 유럽 증시는 전체적으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예상 체결 지수 알아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오전장 2497.80포인트 찍으면서 장을 출발 예상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또한 862.07포인트 찍으면서 금요일 오전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양장 동시효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전장 대비 18,000원가량 상승세 보여주면서 243만 원의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오전장 등락률은 0.75% 상승세 이어갑니다. 네, 현대자동차입니다. 0.97% 내린 15만 3,500원의 장을 준비하고 있고요. 목요일장 대비 1,500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포스코입니다. 1.36% 오른 37만 1,500원의 현재가 준비하면서 전장 대비 5,000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현대모비스입니다. 25만 1,000원의 보합권세 흐름세 유지하면서 장을 준비하고 있고요. 롯데지주와 롯데칠성, 이 롯데 종목들도 보합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롯데지주는 6만 8,400원에, 롯데칠성은 134만 원의 현재가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아모레퍼시픽입니다. 30만 원 초반대 현재가 준비하면서 이 오리온홀딩스는 50원 하락한 2만 7천 원에 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영풍입니다. 0.62% 하락한 113만 원대 현재가 준비하면서 전장 대비 7,000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태광산업입니다. 2만 원 하락한 129만 원의 현재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 등락률은 1.53% 하락세를 이어갑니다. 남양유업입니다. 현재가 68만 2천 원에 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롯데푸드 종목입니다. 최근에 롯데 종목들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0.54% 내린 55만 원에 현재가 준비하고 있고요. 목요일장 대비 3천 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LG생활건강입니다. 현재 시각 2.88% 내린 120만 원대 현재가 준비하면서 전장 대비 3만 6천 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LG화학입니다. 0.95% 내린 41만 7,500원의 현재가 준비하면서 LG화학 4천 원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KCC입니다. 4,500원 내린 40만 원의 현재가 준비하고 있고요. 등락률은 1.11% 내림세 이어갑니다. 네, 다음 종목은 농심입니다. 0.45% 오른 33만 2천 원에 현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4.27% 오른 32만 원에 현재가 준비하면서요. 13,100원 정도 전일 대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CGO 쇼핑입니다. 3,200원 하락한 22만 2,500원의 현재가 준비하면서요. 등락률은 1.37%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입니다. 0.22% 오른 2만 3천 원의 현재가 준비하면서 전장 대비 50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서울반도체입니다. 50원 하락한 2만 7,050원의 현재가 준비하면서 등락률은 0.18% 내림세 이어갑니다. 네, 다음 종목은 SM입니다. 0.84% 오른 3만 5천 원대 현재가 준비하면서 전장 대비 300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동서입니다. 28,700원의 현재가 준비하면서 오늘 오전장 보합권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CJENM입니다. 92,200원의 장을 준비하면서 전장 대비 500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GS홈쇼핑입니다. 현재가 208,700원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즌 종목입니다. 34,850원에 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양장 동시효과였습니다. 네, 2018년 1월 10일 금요일 국내 시장 시작됐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개장 상황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우리 시장에서 전일에 또 어떤 종목들이 특징을 보였었는지 그리고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증시오네어 일부 김남우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앵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남우입니다.
네, 그럼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확인 부탁드릴게요. 어제 코스피 시장 사흘 연속으로 하락흐름 보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 거래일보다 11포인트가 넘게 떨어지면서 0.47포인트가량의 낙폭을 시현했습니다. 종가는 2487.91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하루 만에 사자로 돌아서면서 585억 원가량의 순매수 흐름을 보였습니다. 개인이 3,170억 원의 순매수를 보였던 반면 기관은 4,3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더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철강금속과 전기가스업, 건설업과 서비스업 등이 1%대로 낙폭을 시현했습니다. 비금속 광물과 전기전자, 운송장비, 유통업과 운수창고 등도 일제히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은행과 금융업, 보험과 의약품, 의료정밀, 음식료품 등은 상승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대장주 삼성전자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로 1.23%가 내렸습니다. 나흘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지난해 9월 6일 이후에 최저가를 기록하면서 241만 2천 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로 0.41%가 하락한 72,600원을 기록했습니다. 현대차와 포스코, 네이버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등도 동반 약세였습니다. 반면 LG화학은 전지사업부의 가치 부각으로 1.2% 올랐습니다. KB금융도 2.58%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카카오는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로 6%가 넘는 낙폭을 시현했습니다. 카카오는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의 지분 8.8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00% 지분자 회사를 통한 지분을 합치면 카카오의 두나무 지분은 23%대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분할 재상장했던 쿠쿠홈시스와 쿠쿠홀딩스는 각각 19%와 18%로 내렸습니다. 쿠쿠홀딩스는 지난해 지주사 전환을 위해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을 결정했습니다. 물적 분할로 신설된 쿠쿠전자는 전기밥솥 등 가전사업 부문을 영위하게 되며 비상장 법인으로 남게 됩니다. 동아이스티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현지 시간 10일 개최된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영국 제약바이오 기업과 혁신적인 면역항암제 공동 연구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으로 25%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상승 종목은 380개 종목, 하락 종목은 424개 종목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마감 동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닥 지수는 2002년 이후에 처음으로 종가 기준 850선을 돌파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 거래일보다 17포인트가 넘게 상승한 852.51포인트로 2.11%가량의 큰 폭의 상승 흐름을 시현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새 통합지수인 KRX 300 지수의 심사 대상과 선정 방식 등이 공개되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이 대거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불어 코스닥 150 지수도 3.85%대로 급등세를 시현했습니다. 투자자별로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901억 원과 2억 원씩 순매도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 기관은 2,157억 원의 순매수세를 시현했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인터넷과 오락문화, 통신 장비 등이 내렸습니다. 또 유통업이 11.27% 급등 흐름을 시현했으며 디지털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IT 부품과 IT 종합 등도 동반 강세 보이며 거래 마쳤습니다. 대장주 셀트리온은 3.7%가 넘게 오르면서 30만 7천 원으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셀트리온의 이전으로 코스피 코스닥 통합 새 지수 개발 시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7.98% 급등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6.33%로 좋은 흐름 이어갔습니다. 반면 신라젠이 1.3% 하락세를 시현했고 티슈진도 0.9%대로 낙폭을 보였습니다. 펄어비스는 신작 모바일 게임 검은 사막의 사전 베타 테스트 일정이 지연됐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3.7%가 넘게 상승했습니다. 메디톡스도 5.1% 상승했으며 포스코캠텍도 8.27%대로 좋은 상승 흐름을 시현했습니다. 반면 카지노 주인 파라다이스는 1.08% 내렸습니다. 경남제약은 최대 주주인 전 대표의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소식으로 3.77% 내렸습니다.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이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전방위 압박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 흐름을 시현했습니다. 옴니텔과 우리기술투자, 대성창투, 리캠, 비덴트와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등이 모두 8개 종목이 하한가를 맞았습니다. 넥스지와 한일진공, SBI 인베스트먼트, 디지털옵틱과 위지트, 제이시언 시스템 등도 동반 약세를 보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전일 국세청은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0.1원 상승하면서 1,072원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여기까지 전거래일 마감 동향부터 양장 통해서 확인해봤습니다. 이어서 양장에서 등락률 상위 종목으로 꼽혔던 특징주들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 4개 종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애니젠 종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애니젠은 어제 유방암 치료제와 관련된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회사 측은 이번 치료제가 암세포 내에 사이클린 의존적 키나제를 선택적으로 저해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특히 3중 음성 유방암과 타목시펜 저항성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 유방암 억제에 효과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애니젠은 펩타이드 합성에 최적화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소재와 연구용 소재, 임상시험 의약품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다수의 고객사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 측은 이번 발명에 대해 전 임상시험을 완료한 이후 기술 이전을 통해 사업화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애니젠은 지난 8월 당뇨와 비만 펩타이드 약물 치료제에 관한 국내 특허를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애니젠 종목의 현재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발 구간에서는 4.27% 정도의 낙폭을 시현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가는 1,300원 가까이 떨어지면서 28,300원 선에서 형성돼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팜스웰 바이오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역시 어제장에서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관계사 큐브 바이오의 암 체외 진단 키트 사업 부문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올해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팜스웰 바이오는 큐브 바이오가 지난해 말부터 이달 사이에 총 1,760억 원 규모의 진단 키트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큐브 바이오는 올해 호주에서 9천만 달러, 한화로는 약 960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중국에서 800억 원 규모의 분석 키트 공급 계약도 맺었습니다. 팜스웰 바이오는 큐브 바이오의 체외 진단기기 위탁 생산을 맡고 있습니다. 큐브 바이오는 세계 최초로 소변을 이용해 대장암과 췌장암, 위암, 간암, 폐암 등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암 체외 진단 키트를 개발한 업체입니다. 두 번째 팜스웰 바이오 종목이었습니다. 현재 오늘 출발 구간에서는 1.84%에서 1.99%대로 낙폭을 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가 130원 하락한 6,950원 선에서 형성돼 있습니다. 이어서 뉴보텍 종목 세 번째 종목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차세대 하수도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뉴보텍의 매수세가 어제장에서 몰렸습니다. 서울시는 1970년대에서 80년대에 만들어진 낡은 하수도를 교체할 차세대형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지난 10일 밝혔습니다. 내년 6월까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20년 시범 사업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화조를 없애고 음식물 쓰레기를 개수대에 바로 버리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 분뇨와 음식물 쓰레기 처리 중간 과정을 없애 빗물과 생활하수, 분뇨 등을 하나의 간으로 모아 물재생센터에서 처리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최첨단 기술을 접목해 하수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2023년부터는 연간 3천억 원을 투입해 서울시 25개 자치구로 전면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 해 공사가 가능한 길이는 300km 정도로 총 1,615km에 달하는 하수도 교체에는 30년 이상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뉴보텍 종목이었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도 14%가 넘는 급등 흐름으로 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주가 360원 가까이 상승하면서 2,840원 선에서 등락을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종목으로 재룡전기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재룡전기가 남북관계 해빙무드가 조성되면서 상승 흐름을 탔습니다. 재룡전기는 남북 경제협력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전기 변환장치 제조기업입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대화를 시사했던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10일 한미 정상은 9일 진행된 남북 고위급 회담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며 이 남북 대화가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의 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적절한 시점과 상황 하에 북한이 대화를 원한다면 미국은 열려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네 번째 재룡전기 종목이었습니다. 현재 오늘장 주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에서도 장 출발 구간에서는 상승 흐름을 보였지만 현재 0.85%가량의 낙폭을 시현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60원 가까이 주가 빠지면서 6,980원 선에서 현재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전일장 마감 동향과 함께 전일장 특징주 4가지 종목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어떻게 마감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아시아 증시에서는 중국 증시만 오르면서 마감이 됐었는데요.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니케이 지수 0.33% 빠졌습니다. 23,710.43포인트의 장을 마감했는데요. 전일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엔화 가치가 상승한 여파로 하락 마감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만 가권지수입니다. 0.19% 내리게 되면서 1810.06포인트에 문을 닫았습니다. 전일 대만 증시는 미국 뉴욕 증시 약세에 힘입어 동조하며 하락 마감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입니다. 0.10% 상승한 3,425.34에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전일 중국 증시, 상하이 증시가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특히 상하이 증시 같은 경우에는 10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게 되면서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일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까지 짚어보셨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저희 1월 10일 금요일 국내 시장 출발 상황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지수 움직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체크 부탁드릴게요.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현재 양장 모두 빨간불 켜주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지수 움직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 0.31% 정도의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71포인트 상승하면서 2,495.62포인트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0.57% 상승하면서 857.33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장 모두 빨간불 켜고 있는 지수 움직임 확인해 봤습니다. 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기분 좋게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종과 종목별 분위기 더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유가증권 시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종별로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현재 상승하는 업종이 더 많은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가장 상승 탄력이 좋은 업종으로는 증권 업종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2.64%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증권주들 유한타증권과 삼성증권 그리고 키움증권을 포함해서 대신증권과 교보증권 모두 2% 넘게 동반 강세 흐름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오늘도 의약품 업종의 역시 상승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 잡히고 있습니다. 2.65%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오늘 대웅제약이 특히 나보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급등세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고요. 역시 전일에 저희가 살펴봤었던 유한양행 종목과 부강약품 그리고 현재 JW 중해제약 종목까지도 모두 동반 강세 흐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철강금속 업종도 현재 점점 더 탄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종과 전기가스 그리고 금융업종이 1% 넘게 현재 상승으로 방향을 잡은 상황이고요. 보험업종도 오늘 0.64% 올라와주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뒤를 이어서 은행업종과 섬유의복 그리고 운수창과 유통업종 모두 현재 소폭의 빨간불 켜주게 되면서 점점 더 탄력을 키워나가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오늘 전기전자 업종이 하락권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대장주 삼성전자가 하락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특히 외국인의 매도가 나와주게 되면서 현재 낙폭을 시현해주고 있고요. 역시 전기전자의 하락을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통신업종도 역시 같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0.35% 빠지고 있고요. 음식료 업종과 제조업종 그리고 종이목재와 의료정밀업종이 현재 약보합권에서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더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주 삼성전자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앞서 살펴본 대로 오늘 점점 더 하락폭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오늘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해서 나와주게 되면서 240만 원 선을 내준 상황입니다. 2.16% 빠지고 있고요. 현재는 235만 9천 원 하단에서 매물대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SK하이닉스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면에 상승 출발을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0.55% 올라와주고 있고요. 7만 3천 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카카오 종목이 1% 넘게 올라와주고 있는데요. 가상화폐 관련주가 오늘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라는 초강수의 규제를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전일에 급락을 딛고 오늘은 관련주들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인데요. 현재 그중에서 카카오 종목이 2.14% 올라와주게 되면서 14만 3,500원 선을 가리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뒤를 이어서 포스코 종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오늘 3.55% 상승세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현재 38만 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게 되면서 지난 2거래일 연속으로 밀려난 낙폭을 다시 한번 만회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하는 종목 중에서 한미사이언스 종목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 종목 외국계 창구로 매수세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고요. 오늘 6.05% 상승 흐름 포착이 되면서 현재 11만 4,500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유한양행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 오늘 외국계 창구로 매수세 유입이 되고 있고요. 현재 거래량도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4.78%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주가는 23만 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종목 중에서는 오늘 금호석유 종목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2.76% 낙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0만 5,50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NC소프트 종목이 역시 하락세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하반기부터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기대가 된다라는 증권사 분석이고요. 오늘은 1.17% 빠지게 되면서 전일에 이어서 2거래일 연속으로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42만 2천 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먼저 거래소 시장부터 확인해 보셨고요.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업종별 분위기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은 오늘 코스피와는 반대 흐름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하락하는 업종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지만 오늘 하락하는 업종이 더 많은 모습이 현재 확인이 되고 있고요. 현재는 통신 서비스 업종이 가장 많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1.73% 하락으로 방향을 잡은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반도체 업종과 출판 매체 그리고 화학 업종도 모두 1% 넘게 주가가 동반 약세 흐름 면치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락 문화 업종과 섬유 의류 그리고 IT 하드웨어와 그리고 컴퓨터 서비스 업종까지 모두 현재 점점 더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그래도 상당권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업종, 유통업종이 부착이 됩니다.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유통업종 강세 흐름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현재 4.87%가량 오름세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약업종의 강한 흐름도 확인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셀트리온 제약 8% 넘게 신고가 행진 이어가고 있고요.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CMG 제약 모두 동반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제조업종과 금융업종, 그리고 통신장비와 인터넷 업종 모두 소폭의 오름세 보여주게 되면서 상단권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그럼 저희 계속해서 종목별 분위기 더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셀트리온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셀트리온 3인방 오늘도 동반 강세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오늘도 사상 최고가 행진 이어가게 되면서 현재 4.33% 올라와주고 있고요. 32만 4천 원 선을 터치한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메디톡스 종목도 2% 넘게 상승하게 되면서 오늘 제약 섹터 이끌고 있습니다. 2.02% 올라와주고 있고요. 50만 4,90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 종목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락하는 종목 중에서는 게임빌 종목이 포착이 됩니다. 이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4.88% 주가 조정에 들어가고 있고요. 현재 지난 6거래일 연속으로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게 되면서 오늘도 66,200원 하단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양시장 업종과 종목별 분위기까지 더 자세하게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그렇다면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오늘은 또 수급적 패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어서 체크 부탁드릴게요. 네, 현재 시각 주요 투자자들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500억 원가량의 물량 더 넣은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매도세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반면 개인이 93억 원, 기관이 383억 원가량의 빨간불로 매수 우위를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외국인이 현재 278억 원가량의 물량을 들고 있습니다. 6거래일 만에 매도세로 전환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관도 뒤를 이어서 374억 원가량의 물량을 들고 있는 반면 개인이 632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를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 시장입니다. 현재 개인이 840계약 정도 물량 더 넣은 반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로 각각 1017계약과 252계약 정도의 매수 우위를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 출발 구간에서 주요 투자자별 수급 동향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개장 분위기 한번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종목별 리포트 살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각 증권사에서 어떤 종목도 눈여겨보고 있는지 리포트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고지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KB증권에서 가지고 나왔고요. 하이트 진로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먼저 악재보다 호재에 주목해야 될 때다라는 리포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이트 진로 오늘 4분기 실적 이야기부터 먼저 담겨져 있는데요. 자세하게 한번 들려주시죠. 먼저 2017년 4분기 실적으로 매출액은 4,705억 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은 275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2016년 12월 맥주 가격 인상 이전에 가수요가 발생했었던 역기조 효과와 함께 지난해 10월 노조 파업과 이에 따른 생산 차질에 인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추석 연휴 이전에 반영됐던 가수요 소진 등을 반영한 결과이며 기존의 영업이익 추정치를 12.2% 정도 하향 조정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생산 공장 일시 중단에 따른 비용 추정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한 수치이며 가수요가 선반영된 2017년 3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점을 같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라이트와 함께 수익 맥주 브랜드 예상 매출액은 각각 280억 원과 249억 원으로 맥주 부문의 성장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2017년 4분기 실적 부진은 단기적인 이슈로 지난해부터 알려진 악재이며 2018년 호재에 더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트 진로의 2018년 실적은 매출액 2조 188억 원, 영업이익은 1,730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분기에 반영됐던 퇴직 위로금 548억 원을 제거하는 영향을 고려해 보더라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8.1%나 크게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한편 소주 부문의 실적이 판매량 증가를 중심으로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신제품 필라이트의 시장 안착 효과와 수입 브랜드의 고성장, 생산 라인 정비에 따른 가동률 상승 등에 기반한 맥주 부문의 흑자 전환이 실적의 주요한 개선 요인이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필라이트의 매출은 작년에는 700억 원, 그리고 올해에는 1,176억 원으로 1년 만에 68%나 성장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수입 맥주 브랜드 매출은 2017년 886억 원, 그리고 올해는 1,082억 원으로 22% 정도의 성장률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합산 매출 비중은 25%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4분기에 있었던 실적과 함께 소주와 맥주 부문의 매출 실적 자세하게 분석해 봤습니다. 뒤를 이어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하이트 진로 밸류에이션 부담은 존재하지만 2018년도 이 주가 흐름을 결정할 키팩터라고 할 수 있는 이 맥주 사업 흑자 전환에 기반한 실적 개선의 본격화가 시작될 것이라는 판단이 나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일시적 요인 외에 이 신제품 판매 호조와 그리고 수입 유통 브랜드의 고성장 및 그리고 지속적인 라인업 확장 등으로 인해서 이 구조적으로 국산 맥주 수요 감소를 완화시킬 방안을 마련 중인 점도 매우 긍정적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 리포트에서는 하이트 진로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매수를 제시를 하면서 목표 주가 32,000원을 잡았습니다. 이 업종 대형주내에서 차선 호조에 관심을 지켜보자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확인해본 하이트 진로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 이어서 흐름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트 진로 종목 현재 오늘장 출발 구간 주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0.4% 정도의 약보 합권에서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가 100원 하락하면서 24,800원 선에서 파란불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이트 진로 종목의 현재가 확인해 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로는 삼성증권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KTNG 종목인데요. 담배 시장의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KTNG와 관련한 이야기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특히 삼성증권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전자담배 릴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담배 수출에 대한 리포트 분석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확인 부탁드릴게요. KTNG의 전자담배, 관련형 전자담배인 릴과 스틱담배 핏은 작년 11월에 출시가 됐습니다. 경쟁사의 제품인 아이코스와 글로와 비교해봤을 때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한 제품으로 시장을 잠식해 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를 확립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며 경쟁 심화의 우려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관련형 전자담배는 감소하고 있는 담배 시장 규모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아이템이며 ASP 또한 기존 일반 담배보다 높기 때문에 긍정적이라는 판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형 전자담배 시장 내에서 KT&G의 점유율이 2018년 평균 19%까지 상승한다고 가정해 봤을 때 ASP 개선 효과에 힘입어 KT&G의 내수 전체 담배 매출은 전년 대비 0.2% 감소한 1조 8,258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18년 수출 담배 매출은 전년 대비 6%가 증가한 9,035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존 수출 지역인 중동과 중앙아시아 지역 이외에도 현재 흡연율이 높은 중남미와 아프리카 시장으로 지역 다변화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입 비용이나 낮은 단가로 인해 초기 수익성은 부진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진입 후 빠르게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나서 고가 담배 비중을 높이는 시장 전략으로 수익성 역시 방어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인삼공사의 매출액은 1년 전보다 5%가 증가한 1조 2,432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성장에 수혜를 누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신흥국 중심의 수출 역시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최근에 내수시장 경쟁 심화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파워와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매출 총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전자담배와 관련된 이슈와 함께 해외 시장과 관련된 전략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뒤를 이어서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T&G 현재 주가 같은 경우는 역사적 밴드 하단 수준이라고 하고요. 글로벌 담배 업종 대비 약 25%가량 할인된 상태다라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관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우려와 그리고 경고 그림 도입 등 비가격 규제 정책에 대한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경쟁사의 장점을 결합한 관련형 전자담배 릴을 통해서 시장을 방어해 나갈 수 있고 그리고 경고 그림의 경우 장기간 영향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우려에 의한 주가 하락은 빠른 시간 안에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KT&G 2018년도 전사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1% 그리고 2.8% 증가한 4조 8,400억 원 그리고 1조 5,100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한편 오늘 리포트에서는 투자 의견 매수를 제시를 했고요. 목표 주가는 SOTP 방식으로 선정을 해서 14만 원을 잡은 상황입니다. 네, KT&G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 증권사에서 엇갈린 분석들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오늘 리포트에서는 그래도 올해 안에 주가가 빠른 시일 안에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개장 직후에 한 34분 정도가 지났는데요. 그렇다면 이어서 주가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거래일 연속으로 파란불을 켰던 KT&G 종목입니다. 현재 오늘장 주가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장 상승불로 출발해서 현재 시각에도 0.95% 정도의 상승폭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1,000원 가까이 주가 상승하면서 106,500원 선에서 오늘 6거래일 만에 반등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KT&G 종목의 현재가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증권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농심 종목 나와 있습니다. 농심 다시 신라면으로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특히 프리미엄 라면 시장이 계속해서 흥행이 나타나게 되면서 주가에도 영향을 줬었는데요. 오늘 리포트에서는 다시 기존의 제품의 포인트가 맞춰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지속된 히트 상품에 대한 반작용으로 2016년과 2017년 상반기에는 별도 기준으로 면류 매출액이 각각 1년 전보다 2.3%와 1.6%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출 애누리 비율이 2015년 6.4%에서 2016년 7.7% 그리고 2017년 3분기에는 8.6%로 증가했던 점을 통해 판매량 기준의 경쟁이 치열했음에도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전년 실적에서 확인해 볼 수 있듯이 신제품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보다는 축소가 됐으며 소비자 역시 수요가 신제품보다는 기존 제품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메가 트렌드를 보유하고 있는 농심에게 유리한 시장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는 판단도 함께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 별도 기준으로 면류 매출액은 1년 전보다 1.6%가 증가한 1조 2,411억 원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별도 기준의 전체 매출액은 1년 전보다 2.8%가 증가한 1조 9,308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베이직한 제품으로 시장 수요가 회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의 성장 동력이 중요하다는 분석과 함께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규모가 커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 중인 국내보다는 오히려 해외 시장에서의 퍼포먼스가 향후 농심의 이 주가 방향을 좌우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하는데요. 농심의 해외 매출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 이후에 연평균 약 15%가량 증가를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향후 매출 규모가 커진 이후에도 현재와 같은 고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다면 이 밸류에이션 정상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리포트에서는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의 근거로 첫 번째로 국내 사업의 경쟁 심화로 인해 시장 지배력이 과거에 비해 축소됐다라는 점과 그리고 간편식 등 대체재의 성장으로 인해서 라면 시장 규모가 성장하기 힘들다는 점, 그리고 현재 주가는 2018년도 PER 기준으로 17배 거래 중으로 역사적 밴드 중하단 수준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글로벌 동종업계 대비 약 30% 할인율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향후 밸류에이션 갭을 메워나가기 위해서는 경쟁사의 가격 인상과 더불어 지속적인 가격 전가력 여부 그리고 해외 법인의 고성장 지속 여부가 관건으로 꼽히게 되면서 오늘 리포트에서는 투자 의견 홀드 보유를 제시를 했고요. 목표 주가는 38만 원을 잡게 되면서 커버리지를 재개한 상황입니다. 네, 오늘 두 번째로 확인해본 농심 종목이었습니다. 당분간 국내보다는 해외 시장에 좀 더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어서 그렇다면 오늘 흐름까지 자세하게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본 농심 종목이었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5%가량의 낙폭을 시현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가 5,000원 가까이 하락하면서 32만 5,500원 선에서 현재 파란불로 전환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농심 종목의 현재가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두산 인프라코어 종목 유진투자증권에서 주목하고 있는데요. 어서 오세요 2018년도 중국 시장으로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중국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가 담겨져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그렇다면 실적 이야기와 그리고 중국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 12월에 중국에서의 굴삭기 판매 데이터는 큰 의미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두산 인프라코어는 최근에 유진투자증권에서 발간했던 자료에 따르면 12월에 판매량이 1,036대로 기존 추정 전망치 438대보다 136.5%나 증가된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크기별로 봤을 때는 중형이 43%에 달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익률이 높은 중형의 판매량 급증이 판매 대수 증가만큼 유의미한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월의 판매 결과는 2018년 실적 전망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는 2018년 중국 시장 성장 전망을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상향 조정될 여지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크기별 비중에서도 중형 판매 대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 성장률을 기존의 전망치인 2배 높여 잡아서 10%로 변경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2017년 13만 4천 대에서 2018년에는 14만 7천 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지난 작년에 12월 중국에서 있었던 굴삭기 판매 데이터와 관련된 이야기 확인해봤습니다. 뒤를 이어서 4분기 실적 추정치와 함께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밸류에이션까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인프라코어 12월 판매량 증가에 따라서 4분기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두산 인프라코어 4분기 실적은 매출액은 1조 9,381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524억 원으로 기존의 추정치 대비 중국 실적 증가분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2018년도 1분기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3,518대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1월 판매량에서 추가적인 증가세가 확인될 경우 목표 주가 상향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고 합니다.
한편 그동안 존재하던 중국의 굴삭기 시장의 성장 지속성은 이제 불확실성이 상당폭 축소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8거래일 연속 상승한 것도 그간의 의심이 불식된 결과라고 하고요. 2018년도 월간 실적을 통해서 중국 시장 성장성이 현 예상치보다 높게 나타날 경우 현 시점 이후의 주가 상승 가능성 또한 여전히 매우 높다라는 리포트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가는 2018년도 실적 추정치 기준 PER은 약 6배, 그리고 PBR은 0.8배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투자 의견은 매수를 제시를 하게 되면서 목표 주가도 기존의 12,000원에서 8.3% 상향 조정하게 되면서 13,000원으로 높여 잡은 상황입니다. 네, 올해에도 어김없이 중국 시장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 주가 랠리를 계속해서 이어왔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흐름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장 직후부터 점점 상승폭 키워나가고 있는 두산 인프라코어 종목입니다. 자세한 주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에는 1.41% 정도의 상승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주가 150원 가까이 상승하면서 1,750원 선에서 등락을 반복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번째 두산 인프라코어 종목 현재가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도 증권사 리포트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개장 특징들 확인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네, 오늘 오전장 눈에 띄었던 개장 특징주 4가지 종목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대웅제약입니다. 최근에 대웅제약이 장 초반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자세한 현재가부터 차트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대웅제약입니다. 16.20% 오른 20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장 초반부터 급등세를 보이면서 전날 기록한 52주 신고가도 갈아치웠습니다. 이 회사는 전날 중국 식약처로부터 이 보툴리움 톡신 제제인 나보타의 임상시험 신청서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넥스지입니다. 이 넥스지가 가상통화 거래소인 넥스코인을 설립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금요일 오전장 강세 흐름 달리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 차트로 만나보시죠. 넥스지 종목입니다. 오늘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3.99% 오른 10,000원 초반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넥스지는 오는 3월 넥스코인을 정식으로 연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서 블록체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 다양한 금융 서비스와 핀테크 솔루션 사업 활성화를 꾀할 계획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뿐만 아니라 전자지갑과 전자결제, 전자상거래, 전자인증 등 이 지불과 결제 서비스도 병행합니다. 또 P2P 대출과 크라우드 펀딩, 외환송금, 통합 자산관리, 신용 정보 분석 등 이 핀테크 솔루션 부분까지 사업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 종목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셀트리온 관련주들이 오전장부터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나란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자세한 주가 흐름 짚어보시죠. 대표적으로 셀트리온 종목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4% 오른 31만 8,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방안 이후에도 이 코스피 이전 상장 예정인 셀트리온과 코스닥 시가총액 1위 후보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나란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 장중 32만 5,400원의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1.56% 상승 중입니다. 이 장중 13만 2,800원의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이 셀트리온과 나란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외국인 매수세 유입이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강세 흐름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죠. 삼성 엔지니어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32% 오른 15,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 매수세 유입에 장중 16,100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메릴린치 등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74,000여 주 이상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금요일 오전장 가장 눈에 띄었던 4가지 종목 살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또 종목들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을지 이 등락률 상위 종목으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 상승률 첫 번째 종목은 상한가 종목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KR모터스 63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앞서 설명드렸던 대웅제약 15.08% 상승세 달려주면서 여전히 20만 7천 원에 달리고 있습니다. 하락률입니다. 코스피 시장 첫 번째 종목은 현대약품입니다. 10.96% 내린 5,92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두 번째 종목 역시 현대로템 또한 7.75% 내리면서 17,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상승률 첫 번째 종목은 뉴보텍입니다. 23.82% 오른 3,110원에 거래가 되면서 이 거래일 연속으로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일단조입니다. 22.88% 오른 2,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전장 대비 535원 상승세 이어갑니다. 네, 코스닥 시장 하락률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행남작입니다. 28.11% 내린 264원 동전주까지 하락하면서 거래 중에 있고요. 뉴프라이드 21.44% 내린 2,6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략 내비게이션 시작됩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SK증권 리포트 가지고 나왔고요. 이 코스닥 활성화 방안, 이 업종별 차별화된 자금 흐름의 가능성이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전일에 발표가 됐었던 이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에는 이미 알려진 내용 이외에 추가적인 내용이 없다는 실망감도 일부 있기는 하겠지만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기대감을 바탕으로 코스닥 지수가 어제장에서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였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주요 내용으로는 크게 3가지를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개인 투자자들의 소득을 공제해주는 것과 연기금의 코스닥 차익 거래 시 증권 거래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세제 금융 지원 확대 정책입니다. 또 이어서 3천억 원 규모의 코스닥 스케일러 펀드가 조성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오는 2월 5일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을 아우르는 KRX 300 지수가 출시될 예정으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이처럼 먼저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부터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활성화 방안 시행 이후에 대략적인 시장의 전망과 함께 업종별로 차별화된 자금 흐름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리포트의 분석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확대를 위해서 절대적인 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대신 기관의 입장에서는 이 벤치마크할 수 있는 새로운 지수, 이 KRX 300 이 지수가 2월 5일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일본의 이 JPX 400을 많이 참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한국거래소에서 이 KRX 300 지수 개발과 관련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KRX 300 중 코스닥 비중의 종목수 기준으로는 68개, 그리고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6.5% 내외 수준이 될 것으로 분석이 된다고 합니다. 한편 오늘 리포트에서는 이러한 지수 산출 근거에 기반해서 지수 편입 종목들을 예상해 봤다고 하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업종별 비중으로 코스피 200과 비교해 봤을 때 건강관리 업종의 종목 비중과 그리고 시가총액 비중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분석이 된다고 합니다. 코스닥 종목들을 지수에 편입할 경우 우려되는 요인 중 하나인 이 바이오 섹터의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섹터별 배분 방식을 채택을 했지만 이 코스닥 내에서 건강관리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이 30%가량을 웃도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새로운 지수에서 바이오 섹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건강관리와 정보통신의 종목수 비중과 그리고 시가총액 비중이 코스피 200 대비 증가하는 점을 제외해 봤을 때 다른 업종 지수 내 비중은 소폭 감소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금융업종의 경우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이 시총 상위주들이 대부분 코스피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코스피 200 대비 업종 비중이 줄어들 가능성 또한 엿보인다는 리포트 분석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편 오늘 리포트에서는 이러한 방안이 나왔음에도 이 코스닥 지수가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라는 의견까지 전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내용들도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증시오네어 일부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고 오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